불행한 가정이 대물림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아보니 안타깝게도 이 말이 부정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의 자녀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불행한 가정의 자녀들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살았던 환경이 다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습관이에요. 불행한 가정의 생활이 무서운 건 불행뿐만이 아니라 불행한 습관이 되물림 된다는 데 있어요. 행복한 부모의 자녀에게는 행복한 습관을, 불행한 부모의 자녀에게는 불행한 습관을 물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안 그래도 점점 행복을 찾기가 힘든 이 시대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불행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저도 진짜 맨날 고민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도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역시 남편과의 신경전으로 아침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해야 하니까 제가 실생활에서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나의 원가정이 어떤 스타일의 가정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과 자꾸 부딪히면서 저의 모습에서 예전에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했던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남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알려면 시아버지를 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 바이러스가 있어서 결혼 생활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다고 그럼 난 이번 결혼 생활 망했네? 아, 됐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 습관에 행복한 가정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것 자체가 벌써 반은 성공이에요. 나의 결핍을 찾아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지금의 가정이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럼 내 내면 깊숙이에 자리 잡고 있는 트라우마나 불만들을 자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진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남편과 싸우지 않으려고 소통을 잘 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상대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나의 감정만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기본으로 이런 배려가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부부들은 알고 있어요. 공짜로 얻어지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편과 소통하고 싶다면 그만큼 나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 넣어야 해요. 남편에게 먼저 나를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세 번째는 남의 부부와 비교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셔야 돼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다른 남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그 부부들도 속속들이 보면 정말 별것이 없어요. SNS에서 꽃 선물하고 맛집 가고 뭐 재활용 다 버려주고 설거지 해주고 그렇게 하는 남편들을 보면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요즘에 큰 문제예요.
결혼 생활은 절대 비교하는 그런 게임 같은 게 아니잖아요. 각 가정만의 상황, 성격, 환경, 감정의 리듬 이런 게 다 달라요. 남의 결혼 생활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조차도 행복한 가정을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남편과의 미묘한 감정으로 요동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내 자신을 어떻게 잘 챙길지를 생각해 보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타로 상담을 해보니까 엄청 행복해 보이는 부부도 사실 들여다보면 다 거기에요. 문제 하나씩은 꼭 하나씩은 있어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을 때 후기도 보면은 나쁘다는 후기는 엄청 많은데 정말 좋았던 사람은 후기 잘 안 남겨요. 진짜로. 정말 행복한 부부라면 SNS에 그렇게 많이 티를 팍팍 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친정집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나에게 어떤 감정의 결핍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순간 마음은 확실히 편해질 거예요. 아, 이럴 때는 내가 나의 결핍으로 인해서 남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남편에게 강요하지 않고 남편에게 기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남편들은 생각보다 영특하지 않아서 이야기를 해줘야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의 이야기를 먼저 들여다봐 주세요. 나만 자라온 환경에 결핍이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남편도 뭔가 자라온 환경에 대한 결핍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순간 사이는 더 돈독해지고 이해의 폭은 더 넓어질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고 서로를 알아간다는 건 좋은 거, 긍정적인 거, 행복한 거, 이런 걸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슬픈 거, 힘든 거, 외로운 거, 이런 측면에서 서로를 들여다봐 주면서 더 서로 다독여 주면서 안아주면서 이해해 주는 게 그게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즉, 내가 먼저 배려하고 궁금해 해야 하는 게 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절대 남의 남편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뭔가 내 남편이 부족해 보이고 나는 대우를 못 받는 것 같고 저도 아직도 그 많은 재활용들을 혼자 맨날 낑낑매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재활용장에 가면은 여자분들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 제가 가는 시간대가 그래서인지. 근데 그런 거 저는 이제 별로 불만도 아니고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거 누가 하면 뭐 어때요? 서로 좀 더 알면 이해의 폭은 확실히 넓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생활을 다 들여다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내 남편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심각하게 중독에 빠졌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같이 살만한 사람이다 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습관을 바꾸면 내 결혼 생활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혼도 결국 습관의 싸움이에요. 불행으로 가는 습관은 버려버리고 행복으로 가는 습관으로 우리 점점 노력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모든 거를 갈아 넣어서 이 가정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조금 더 행복한 가정 생활을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